시간도 듣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9주차에 이어서 10주차에 연결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영상 제작 실습을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좀 너무 아쉽고 서운하고 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대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면 좋겠는데 지금 뭐 학교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대면 수업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던 그런 뉘앙스 분위기라 섣불리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25일 날에는 지난번에 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준비된 과정, 또 물론 미리 찍었던 1팀하고 3팀의 경우는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들만 이 줌을 통해서 이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팀들은 그 진행 상황과 시나리오에 대한 그 발전 아니면 그 배우에 대한 개발되어진 환경들 뭐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처럼 1팀부터 10팀까지 비슷하게 5분 발표, 그다음에 뭐 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 안에서 아니면 뭐 한 팀씩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10분 발표하고 뭐 5분 질의응답을 해서 아마 10팀이면은 뭐 100한 10분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작품에 대한 코멘트도 해야 되고 또 편집되어진 항목들을 보여야 되는데 대면 강의가 어려운 환경이라면 이제 팀별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뭐 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만나서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시 또 한 번 정도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또 한번 하도록 하고 아무튼 그 구체적인 기획안은 수시로 여러분들의 카톡을 통해서 좀 공지를 할 예정이고요. 또 지금도 이제 촬영을 열심히 하는 팀들도 있어요. 뭐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주말에 이제 비들이 많이 자꾸 와서 고생들이 좀 많이 하는 모양인데 이번 주도 이번 주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는 게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 비가 또 오게 됩니다. 한 주 전에 만들어 놓으니까 어쨌든 5월 25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또 줌을 통해서 또 같은 시간대 1시 반부터 또 5시 20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영상의 시간, 영화적 시간, 공간의 시간, 뭐 시간의 의미, 그러니까 영상 관련되어진 시간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색다르게 다림적 측면과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보려고 그동안 편집이니 조명이니 영상이니 굉장히 많이 다루어졌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좀 더 다른 시각적 측면에 대한 것인데 그동안은 체크를 해보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항목들인데 너무나 다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인지를 못했던 시각적 측면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에 대한 항목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난번에 한번 투표를 통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한 80%가 나왔어요. 근데 온라인으로만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작품의 코멘트가 용이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수업은 수업대로 여러분들 코멘트를 해다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시간이 2배로 많이 뺏겨지는 현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은 줌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대면 수업을 팀별로 하든지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면 수업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그래도 또 학교 신고를 해야 되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하되 그 시간대를 정해서 뭐 매주마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뭐 한 주 정도 걸러서 한 주는 온라인, 한 주는 줌. 그래봤자 뭐 한 번 해봐야 두세 번 정도면 이제 종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면 수업이 지금 이태원의 사건 때문에 굉장히 아직도 더 시끄러워져서 이 대면 수업을 한다는 자체가 말도 못 꺼낼 정도로 그저께는 SBS에서 저희 학교에서 대면 수업, 코로나를 대응해 대면 수업을 하는 건데 어떻게 방역 체제를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방송이 나갈 정도로 우리 학교가 참 잘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다가 거기다 대면 수업 한다는 건 부담스러워서 저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강의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에 대한 코멘트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동안에도 그것 때문에 좀 제약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많이 봐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 온라인 강의로 대처해서 그래서 이제 작품의 완성도 때문이라도 하반기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팀별로 시간을 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고 다음 주는 이제 전체적으로 대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환경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다시 또 강의를 한번 하고 그 다음 주는 또 팀별로 한번 쭉 그래봐야 뭐 줌을 이용한 것들은 앞으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더 하지 않을까 두 번 정도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두 번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공지를 좀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주문해 봤기 때문에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용적 측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작품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 그 다음에 그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종 영화제에 본선에 갔으면 좋겠다. 최소한 이번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작품들 중에 한 편 이상은 이제 작품을 본선에 좀 진출을 시키겠다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어, 하늘이 무너져도 한 편 정도는 무조건 가게 하겠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해도 제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인지를 시켜주면서 오늘은 시간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자, 봅시다. 시간. 네, 그래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4차원 영역에 대한 시간에 대한 수업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등하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라는 전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 그 다음에 생리적 시간, 그 다음에 생방송으로서 시간, 그 다음에 영화가는 이제 녹화니까, 로케이션이니까, 녹화 방송으로서의 시간, 부분들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 시간들만 컨트롤만 잘 해도, 나쁘지 않는 그런 영상 제작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영화가 나오지 않겠느냐, 제 생각의 기본인데,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과, 자, 봅시다. 4차원적인 시간의 형태의 흐름을 봅시다. 우리는 4차원적이라는 영역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뭐지? 어떤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의 공간들을 보면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형태가 두 개로 이루어지는데 그 4차원 영역에 구축한다는 것은 그냥 시간적 개념만 접근하면 되지 않을 것이고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존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봅시다. 인간은 시간을 떠날 수 없다. 시간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게 포인트이긴 해요. 그렇죠? 시간을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서 항상 존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가끔씩 그런 영화들이 있죠. 인셉션 같은 경우의 영화나 뭐 이런 영화들 보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뭐 더 타임 뭐 이런 영화들을 보면 시간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어졌어요. 블랙홀에서 우주여행에 대한 부분들이 비행사가 떠났는데 블랙홀에 들어갔어요. 블랙홀이라는 부분들은 시간과 공간이 찌그러져서 남축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시간들은 다른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덜 가는 걸 채팅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딸아이를 남겨두고 우주여행을 떠나는 아바의 마음의 인간을 통해서 출발을 하긴 합니다만 나중에 돌아오게 되죠. 돌아왔는데 만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제 4차원적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딸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그 커뮤니케이션인데 서로 만날 수는 없고 시간 공간에서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화 더 킹의 영화의 경우에도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이용한 또 그 소재를 이용해서 드라마가 만들어졌죠. 똑같은 세상이 아닌 다른 시간에서 시간은 다르고 공간도 다른데 같이 공존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서로 혼란과 또 여러 가지의 신비함과 판타지적 향행을 갖다가 심어줬단 말이죠. 이런 시점이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면 소재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서 헤어날 수 없는 제약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글쎄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긴 하지만, 우리는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여러분들이 아, 새로운 분위기에 새로운 영역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편에 합니다. 자, 우리는 시간이 반복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24시간이라는 하루를 만들어서 반복된 생활을 계속하고, 그거는 태양의 주기와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부분이죠. 하루는 지구에 대한 개념에서 만들어졌고, 한 달은 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죠? 태양은 1초 1분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시간의 공간으로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자, 이 시간은 한편으로는 가끔씩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런 시간들은 우리 지구에서 존재하지 만약에 해외 우주로 나갔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나가는 것들의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우주로 나가버리면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무엇을 설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나 환경이 주어진다는 거죠. 지구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진 환경에서 서로 약속되듯이 움직여지는데, 지구라는 공을 떠나서 해외 우주로 나가버리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시기의 세대에 가버린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바뀌어질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흐름이 이끌 것인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런 걸 고민할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다른 시각들이 생기게 되죠.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밤과 낮,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인간의 제한적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공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움직임에 대한 제한적인 것으로만 활용한다는 거죠. 자, 그런 시간들의 부분들의 영역에 있어서 4차원 시간의 영역은 우리는 지금 시간이라고 하면은 시간만 계산하죠. 그런데 여기서 4차원의 영역에 대한 영상이나 우리가 만든 공연이나 문화의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을 같이 영역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4차원의 영역이라는 거죠.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시간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아가는 시간에 별도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걸 찍어서 영화를 만들면 그건 과거가 돼요. 그건 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면 과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 그렇죠? 그런데 생방송의 경우는 다르죠. 실시간이잖아요.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 그러나 미래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미래는. 예측을 할 수 있으나 볼 수 없다. 이런 개념의 접근의 시간이라고 보면 뭔가 다른 측면의 접근이라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세일즈 하는 사람들에 대한 늘상 한 얘기들이죠. 더 타임이라는 영화에서는 진짜 거의 많았고, 시간을 바코드로 입력을 시켜서 돈으로 서로 주고 팔아요. 화폐 개체로 상환하지 하죠. 거기서는. 100만 분의 시간이 있는 사람 100만 분은 죽질 않아요. 생존에 대한 문제까지 거기에 거론된다는 거죠. 시간이 젊은데도 000, 이 시간으로 시간을 팔아서 쓰면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나오면 이 사람은 1시간밖에 못 사는 거죠. 가난하다는 거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신이 준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시간이라는 제약계 공간 속에서 억압시켜버린 거죠. 아주 독특하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그런 것처럼. 네. 자, 그렇다면, 영화나 방송의 시간인 회화나 스타일, 스틸 사진, 미술, 이런 시간을 볼 때, 그 시간과 공간, 동작은 어떤 건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되죠.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가시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 하나를 화폭에 담고 관찰자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여러 관점에서 좌측에서 위에서 아래 상하 한번 쭉 훑어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 회화 하나만 가지고 놔뒀다면 느끼지 못했던 건데, 피카소의 미술 박물관에서는 여기에다가 리듬을 넣고 동작을 넣었다. 리듬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여기 이 공간에 다시 말해서 시간을 부여한 거죠. 회화는 공간에 존재하면 하여 시간을 존재하지 않아요. 음악과 영화나 공연은 공간과 시간을 같이 공유해요. 그죠? 그렇지만 회화나 건축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가 않아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매체의 경우를 보면 회화나 건축은 공간에 의해서 존재하고 음악은 시간에 대한 부분에서 존재하죠. 시간이 흐르면 공간에 대한 제약은 덜 받죠. 음악은 전파나 그 음파에 의해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공연이나 영화나 연극은 무용 같은 공연 예술의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다가 리듬을 갖다 주니까 뭐가 되냐? 공간만 활용되어지는 회화에다가 리듬을 넣었다는 얘기는 시간을 부여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런 느낌의 관점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것 마찬가지로 추상 표현주의 작가 크라인이라는 사람이 이 작품에다가 깡렬한 붓을 이용해서 동작들의 스케치를 했어요. 표현했어요.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느낌일 뿐이에요. 느낌일 뿐인데 공간만 존재하지 시간 존재하지 않지만 그 느낌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영역. 프랑스 화가의 뒤샹이 연속적인 동작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건 회화이지만 연속 동작의 판타지적 성향을 정지된 화면인 회화에다가 담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느낌만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느낌. 자, 이거를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공간에 대한 개념들이나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나 동작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제3세계의
4차원적인 시간적 공간의 영화의 시간을 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영상 제작은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소재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어떠했던 건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편집이라는 부분들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접근해서 이걸 챕터를 만들었냐면 다른 차원의 영역들의 유형과 테크닉들을 지금의 편집 과정에서 넣으라는 측면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다른 세계의 공간에 대한 형태, 유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을 그대로 영화화시키면 인생을 그냥 뺏긴 것뿐이 그 느낌과 감은 저하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한 번이라도 인지를 하고 그 부분을 부각시켜 준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만들고 있는 이 작품들이 좀 더 달라지는 측면의 환경으로 보여진다. 그러한 측면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또 적용시키라고 요구합니다. 이 적용시키는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항목들이에요. 저는 가이드라인만 정해주죠. 자, 회화의 이 그림에서도 이렇게 동작 등의 연속성들을 연결했더니 느낌으로는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 위에는 임팩트한 황명기의 동작들을 넣었더니 강한 파워를 느끼게끔 만들어지는 거, 여기에다가는 음악의 리듬들을 일정한 부분 넣어줬더니 음악을 틀어줬더니 또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개념을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이 환경들에 대한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부분에 한번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 패턴은 시각적인 의도적인 혼란을 주고 이걸 바라보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옮겨지고 움직여진다는 착각에 빠지다.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한번 보세요. 크게 한번 열을 테니까. 자, 보면, 자, 보세요. 찌려지게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영상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 그림이 움직이는 죄송합니다. 그림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10초 정도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초 정도. 입체가 생기고 움직이고 있죠. 흐르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더 집중하다 보니까 더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입체가 확실히 나타나요. 이거는 연속성에 대한 동작들이 공간만 존재하고 있는데 시간을 부여해주는 회화들이에요. 시간을 부여해주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영상들은 시간이 존재하는, 공간이 존재하는 항목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색다른 또 다른 세계의 시간들을 접목을 시킨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만드는 이 작품들의 퀄리티들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이게 감히 얘기할 수 있다. 이 부분의 경우는 자, 스틸 사진 작가가 연속 조명 효과를 이용해서 움직임의 동작을 의도적으로 흐림 동작으로 만들어. 그랬더니 동작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동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과 매칭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한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된 포즈를 가지고 실제로 작품의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 빅 레드라는 작품. 철사와 철판을 이용해서 114인치 길이의 모비를 만들어서 움직이게 만들었다. 이런 화면들. 자, 여러분들이 보면 이 작품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런 작품들은 아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들에 대한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에 의해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낀 것 같는데, 이걸 뚜렷하게 바라보면, 자, 붉은색들이 여기에 입체감을 느끼는 흰색들이 있다 보니까 분열 개념이 자꾸 나죠. 그런 느낌의 개념인데 메시지는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웹에서 시간이란 무엇인가? 지금 이 핸드폰이 옆에서 내가 인지시키고 갑자기 자기가 작동되고 깜짝 놀랐네. 우리는 시간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시간이 진속되고 반복되는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순환 주기를 만들어내고 리듬 같은 느낌으로 존재한다. 그런 시간은 잴 수 있고 시간 속에서는 우리의 사랑하고 일하며 늙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프레이저가 얘기해요. 시간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철학적인 얘기 많이 나올 수 있고 예술적 아티스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삶 속에서 인간만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성적 측면이나 감정, 느낌, 감성에서 시간들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개념이죠. 네. 여러분들이 뭐 객관적 시간, 감성적 시간들 다 나타나긴 하겠지만 자, 시간들에 대한 개념들만 인식만 되더라도 여러분들의 작품들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의 종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볼게요. 시계로 알 수 있는 시간과 자 여기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시계로 똑딱똑딱 10시 10분으로 존재하는 시간과 느끼는 시간 차이가 있겠죠. 자, 할 일 없는 여름에 한가할 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더운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윙윙 울리는 매물소가. 그 시간은 똑같이 주어진 그 시간에 이 사람은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갈 것이다. 그런데 그 무더운 날 아침 새벽 7시부터 부지런하게 씻고 닦고 움직이고 양치질하고 밥을 먹고 1분 1초 늘려서 차를 타고 막 달리는 사람들의 그 시간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건 느끼는 시간을 갖다 기억하는 거죠. 전자는 굉장히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게 후반에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느낌이 받는 거죠. 이것이 느끼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4차원의 영역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경험으로 느껴졌던 과거의 행동과 시간에 대한 개념.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시계로 측정하는 시간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어요. 다르다. 그것이 영상에서 만들어져서 느껴지는 전달되어지는 것이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다르다. 분명히 97분 시간 그대로 가는 시간은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나 어느 장면은 시간이 빨리 가고 어느 장면은 시간이 늦게 가고 느껴지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97분이라는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느껴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리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 시간의 종류를 한번 얘가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의 종류. 객관적 시간이야. 객관적 시간은 과학적 시간이라고도 하죠. 시계 지침이 가르쳐주는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이거를 우리는 객관적 시간이라고. 시계로 측정되는 시간을 시계 시간을 곧 객관적 시간. 자, 여기에 상반되는 제4차원의 영역인 주관적 시간이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적용시켜야 될 항목의 포인트인 거죠. 그걸 우리는 심리적 시간이라고 해요. 심리적 시간. 아까 그랬죠. 빨리 움직여지는 출근길의 시간과 여름 한낮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보냈던 그 시간은 똑같이 객관적 시간이 주어져도 두 시간은 주관적 시간이기 때문에 달리 느껴진다는 거죠. 달리 느껴진다.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어요. 시간, 그때 그 시간과, 그때 그 시간, 화장실 가는 그 시간. 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품하고 하는 사람의 시간. 같겠냐. 다르다는 얘기. 그거는 똑같이 시간이 주어져도 느낌이 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시간의 종류. 객관적 시간, 주관적 시간. 이해하겠습니까? 생리적 시간은 우리의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시간입니다. 생체 리듬이라고 하죠. 생체 리듬. 이렇게 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생체 리듬에 대한 부분들은 객관적 시간은 클락, 타임이죠. 별의 움직여짐과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달의 공전에 의해서 반복되어지는 물리적인 형태로 정해진 거죠. 과거에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 정해놓은 우리의 반복된 형태의 유형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저 달의 공전, 지구의 자전, 그 다음에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돈, 그래서 발생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간들이 우리는 객관적 시간이라고 하죠. 객관적 시간은 바꿀 수 없어요. 객관 시간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아마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동안에 뭐 더 타임이니 인젝션에서 나오는 그런 영화의 소재들은 다 이 객관적 시간을 건드리는 소재로 만들어낸 건드려서 주관적 시간으로 끌어 만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관적 시간은 심리적 시간이라고 갖다 했죠. 느끼는 시간이죠. 느끼는 시간입니다. 지겨운 강의 50분, 컴퓨터 게임이 50분. 같은 시간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애인을 기다리는 10분과 애인과 데이트하는 10분. 어떤 느낌입니까? 다르죠. 애인을 기다리는 10분이 너무 길죠. 엄청 깁니다. 만났어요. 반가워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10분 그냥 가요. 시간이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주관적 시간이에요. 자, 객관적 시간을 우리는 수평 벡터라고. 벡터라는 의미는 어떤 방향으로부터의 힘을 갖다가 우리는 벡터라고 해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부터의 힘. 그래서 객관적 시간은 시계에 나타내어지는 수평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평. 양적 개념인 거죠. 양이 많다. 그러니까 수평 개념으로 그 양이 적다, 많다, 많다, 적다라의 개념의 접근이 이 수평 개념의 한 개연성에 붙다고 생각합니다. 저울을 해서 재어지는 양과 같은 개념이죠. 누구나 느낄 수 없고 속일 수 없다는 개념에. 자, 그러면 주관적 시간은 수직 벡터라고 하죠. 질적 개념입니다. 질적. 다시 말해서 애인을 기다리는 10분의 질적과 애인과 데이트하는 시간의 10분의 데이터는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질적, 얼마나 더 알차고 그 시간이 소중하냐의 차이일 수도 있긴 하겠죠. 질적인 차이. 그런 개념에 대한 접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수직 벡터라고. 몰입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런 개념의 차이인 거죠. 같은 영화에도 100분짜리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의 서사고의 서스펜스가 굉장히 강하면 시간이 금방 가겠죠. 예술영화, 나 같은 예술영화를 만드는 영화를 보면 굉장히 천천히 늦게 가죠. 지루하죠. 이게 길어요. 언제 시간 안 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개념이 우리는 수직 벡터.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수직 벡터와 수평 벡터에 대한 개념들 한번 해볼게요. 자, 객관적 시각은 이렇게 수평 벡터로 흐릅니다. 이걸 우리는 그런데 이 수직 벡터의 주관적 시간이 어떻게 차이가 이만큼 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부분들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질적, 양적으로 환경이 바뀌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리적 시간에 대한 개념을 좀 봐. 생리적 시간. 자, 생리적 시간의 개념은 이제 각자의 객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주기. 여기서 말했던 것들은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고 저녁에 점심을 먹어야 돼요. 철새라면은 때가 되면은 도래지의 날씨와 관계없이 일정한 장소로 돌아와야 돼요. 식물은 계절에 맞춰서 봄, 여름, 가을에 맞춰서 꽃을 피우고 그 시간이 흐르면 다시 또 꽃이 지어지고 이거는 우리는 생리적 시간이죠. 낙엽, 자연의 섭리라는 부분의 개념을 접근한다 보면 이 생리적 시간이 명확하다는 거죠.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도 얘가 배가 고픈 것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배가 고픈 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되니까 배고픈 거 그 시간의 개념이 아닌 거죠.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어느 시간이 되면 또 졸음이 오면 자야 돼. 이건 주로 생리적 시간은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 문화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것을 우리는 생리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바뀌고 그래서 시차라는 개념도 생리적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에 대한 적응의 개념이 하나의 구조물들이죠. 그런 개념을 적응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시간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의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시간의 방향.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린 그동안에 그것이 시간이라는 존재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모르는 개념이에요. 과거라 현재와 미래를 가는 게 우리 시간의 방향이죠. 그런데 시간의 흐름은 어떤 것과 또 연관이 되냐면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남과 죽음의 환경이죠. 자,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이제 가해 시간인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울까요? 왜 두렵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왜 두려워요? 왜 두렵죠? 그런 이유가 뭘까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가보지 못했던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가끔씩 그런 얘기는 누가 합니다.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그런 생각들 하십니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죽음이 왜 두렵다고 하고 슬펐다고 생각하고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는 죽음이 불행이겠지만 누구에게는 불행이 아니라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나는 합니다. 왜? 그렇게 마인드 접근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니까. 하루하루가 빛독촉에 하루하루를 한 끼를 못 때우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 사람이 죽음이 그 사람한테는 행복일 수도 있어요. 왜? 생리적인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공간과 환경에 제약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움 때문에 그거가 철학적인 개념의 접근도인 거죠. 그런 개념인 거죠. 시간은 역행하거나 뒤로 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갈 수도 없어요. 시간의 벡터라는 시간의 힘이라는 거는 하나의 방향에서만 존재해요. 하나로만 앞으로만 계속 간다. 누가 뭐라고 지금 코로나의 일가 터져도 전쟁이 일어나도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멈추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긴 하겠지만 제가 말하는 이 취지의 목적은 객관적 시간의 접근이 아니라 주관적 시간의 접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의 방향이 뭐 죽음의 시간이니 환경의 시간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주관적 시간에서의 제약에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없다면 우리 시간은 그냥 객관적 시간으로 그냥 무르듯이 그냥 흐르겠죠. 영원히. 어느 하는 별이 지구랑 충돌해서 지구의 궤도를 망가졌다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 아니고서는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 과거, 미래를 연속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방향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눈다. 그러면 시간의 주소는 뭘까? 주소는 이제 연도수죠. 1980년, 2056년, 그죠? 2021년. 이렇게. 자, 성 오거스틴과의 현재의 이야기는 5세기경 알제리의 주교였던 성 오거스틴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짓는 자체는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거. 우리가 바로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는 과거의 사실의 현재, 현재 사실의 현재, 미래 사실의 현재만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현재만. 미래는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겠고 과거는 이미 지나가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시간들이고 그들이 다 현재로서에 대한 존재한다는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만 존재한다. 현재.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긴 하겠죠. 현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관적 시간으로서의 현재를 바라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어하고 또 시간적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챕터를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의 포인트는 주관적 시간을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영상, 우리가 만드는 동영상, 영화는 이 주관적 시간으로서의 현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감동하고 거기에 울고 웃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수평 벡터라고 했죠? 수평. 그 객관적 시간이라는 개념인 거죠. 양적 개념인 거죠. 그런데 주관적 시점은 뭐라고 했어요? 수직 개념의 질적 개념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시간은